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좀 이렇게 힘차게 좀 쳐주세요. 너무 좀 분위기가 축축 늘어집니다. 네, 특히 우리 김영우 PD님. 제가 제일 크게 쳤잖아요. 네. 뭘 또 이제 와서 또 제일 열심히 안 친 사람 고자질 좀 하지 마세요. 두 분 사이 이렇게 좋은 오래된 친구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항상 결점을 친구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적 향연의 콘서트를 매회 펼쳐주고 계신 정승민 교수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영우 PD님이 굉장히 사방지 관련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해주시려다가 실패를 좀 했어요. 실패했다기보다는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 관계상이라고 좀 표현 좀 해주죠. 시간이 많이 모자라셨고 김영우 PD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다사다난했다? 이번 주도 이번 주도 삶은 참 고해라는 걸 느껴요. 삶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 김영우 PD님을 보면서 삶이 참 힘들구나 이렇게 또 느낄 수가 눈가에 주름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자가 굉장히 아래까지 드리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방송의 마스코트이자 문근영을 닮은 예원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예원입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제가 부산에 네. 국제영화제 때문에 그렇죠. 순수하게 영화 때문에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화 몇 편 보셨다고요? 그래서 2편 봤습니다. 부산 영화제 가서요. 1박 2일 동안 2편 보고 왔대요. 아유, 대단하시네. 한 편에 2시간이니까 4시간 보고 왔네요. 한 편이 1시간이었어요. 네. 그나마도 또 짧은 중편 영화로 아. 네, 깔끔하게. 뭐 하러 갔어요? 영화를 한 편 보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사실 끝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심도 있는 그런 영화를 감상한 건 1시간이지만 네. 그에 대한 토론이 이제 여러 시간이 됐다. 차라리 부산 관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우리 예원 씨 말에 믿음이 갑니다. 네. 왜 한 시간. 내 쪽에 붙어 있다고 왜 그쪽으로 가요? 제가 언제 붙었어요, PD님한테. 제일 자리도 제일 멋인데요. 우리 1시간 영화를 보고 술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우리 예원 씨가 또. 네, 영화가 술이 들어가는 영화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자, 오늘 떡국열차 첫 시간에 아주 재밌는 주제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서태지 씨 알죠? 네. 예원 씨. 알죠. 서태지 씨가 이번에 들고 온 음악이 소격동. 소격동. 네. 혹시 소격동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혹시 소격동을 우리 정승민 교수는 아시죠? 아니,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소격서라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 소격서였는데 그 그렇죠. 소격서가 있던 동네가 맞아요. 소격동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소격서 그래요? 있어요. 소격서가 그런 도교의 도사님들 있잖아요. 도사님들을 데리고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 관청이 소격서였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소격동이 이 종로에 있는 동네인데 네. 종로에 확실하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에 네. 되게 처음 듣는데. 우리 모르는 동네 되게 많잖아요. 청운동 많이 되게 많은데. 누상동하고 그렇죠. 근데 그 소격동에 옛날에 80년대 국군 기무사가 있었대요. 국군 기무사가 있어서 그 기무사가 있던 동이 이제 소격동이고 젊은이들이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청와대 가까이 있고 하니까 시위하다가 젊은 애들이 엄청 많이 거기서 잡혀갔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시대 상황 이런 거가 이제 짬뽕된 이런 노래라고. 당시 이제 시대 상황에 그 사이에서 이제 있었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게 소격동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그 소격서가 있던 자리가 혹시 소격동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확인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예전 궁궐이랑 멀지 않은 거리였고. 네.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아이, 그런 건 지금 이 방송 중에. 어쨌든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소격동이란. 열심히. 맞아요. 네, 보고 있는. 거의 맞죠? 네, 맞는 것 같은. 여튼 중요한 건, 네. 이 서태지가 소격동으로 돌아왔는데, 네. 악동 뮤지션이 좀 발렸어요. 악동 뮤지션도 나왔나요? 악동 뮤지션이랑, 이게 같은 시간에 원래 이제. 이제는 악동 뮤지션이 더 인기가 더 많은가 보죠. 이제, 왜냐면. 한때 대통령으로 불렸잖아요. 서태지 문화대통령.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악동 뮤지션은 아세요 혹시? 정선희 교수님? 아니,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네. 광고도 나왔잖아. 악동 그렇죠. 뮤지션. 원래 광고도 하고, 몽골에서 온 남매. 오빠랑 여동생. 네. 그 둘이서 이제 노래하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이 YG 소속이에요. 아마
12시에 이제 딱 네.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서태지가 이제 그 시간에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맞불 작전. 근데 YG에서 우리도 같은 시간에 그 악동 뮤지션 애들 공개한다. 이렇게 하니까 서태지 씨가 12시간 미뤘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이게 같이 붙어도 나는 그래도 서태지고 참 그러네요, 그죠? 악동 이겨봐야 본전이고 집은 개쪽 아니에요. 그래서 12시간 뒤에 밀었는데 그마저도 그랜드 밀렸어요. 그래갖고 충격이 대단합니다 지금. 아니 뭐 대통령도 임기가 되면 물러나듯이 문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근데 참 충격적이다, 그죠? 그죠. 어떻게 정말 한때 옛날엔 우리 예원 씨가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89년생입니다. 네. 서태지 씨가 92년도인가 아마 그죠? 그렇죠. 뭐 히트 친 거는 92년으로 이제 하여가 뭐 이런 거 나와서 아니 네. 나나라요가 나나라요. 나나라요. 그때쯤 활동을 했었으니까 네. 1위가 지금 악동 뮤지션들이네요. 지금 진짜 찾아보면 나오죠. 네, 소격동이 5위. 어떡하면 좋아. 에일리한테도 졌고. 네. 누구요? 에일리? 네, 에일리, 소유, 김동률이 위에 있네요. 그 시장에서 예. 이제 상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이제 주체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여튼 뭐 대단했었습니다, 우리 서태지 씨는. 자, 그런데 이 서태지 씨의 어떤 인기 이런 것들 뭐 대중문화 스타들이 요즘 뭐 워낙 인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과연 우리 예전에는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느냐? 지금은 사실 뭐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쳐다는 보죠. 가끔 그 KBS를 이제 지나갈 때 이제 뮤직뱅크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한번 했잖아요. 그런가? 그 자꾸 뮤직뱅크를 지나간다고 얘기하지 말자니까. 뮤직뱅크, 예. 하여튼 거길 지나갈 때면 정말 대단합니다. 뮤직뱅크 말고 딴 거 할게요, 그러면. 저기, 상암동에 네. 그 CJ 옆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 거기 지나갈 때, 거기도 뭐 하나 하잖아요. 뮤직 뭐 쇼 하나 해요. 음악 네. 차트 쇼 하는데, 거기 지나갈 때도 막 여자애들이 줄을 막 한 100m씩 막 서 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어마어마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연예인이 어떤 물론 이제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추앙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그 한 얘기만 더 드리면 이회수 씨가 트위터 대통령이잖아요. 네. 트위터 대통령인데 팔로워가 180만 명입니다. 오. 근데 저 슈퍼주니어의 그 시원 씨인가? 그분이 400만 명이에요. 와. 게임이 안 되게 슈퍼주니어는 기본 다 100만이 넘어요. 다 외국 팬들도 많으니까. 외국 팬들도 있고 네. 우리는 뭐 무슨 조국 교수 이렇게 해도 몇십만밖에 안 되거든요. 조국이 외국에서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런가? 일본에서 뭐 조국 교수 알겠어요. 여튼 하여튼 이 아이돌 스타들의 어떤 그 권력이 대단하다 이런 걸 제가 요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는데 과연 예전에도 그랬을까? 예전에도 이런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다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 있었나요? 뭐, 왕이나 귀족들은 항상, 뭐, 일반,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화를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밥이 하늘이라 하더라도, 이 또, 사람에게 문화도 하늘만큼, 밥만큼 중요한 거니까. 좋습니다. 밥이 하늘이라 하더라도, 문화도 하늘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많이들, 많이들 이제 그게 아주 공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탄해 줄 때를 즐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오늘 날카로운데요? 새롭게 보이는데? 네, 뭐 예전에도 네. 지금 우리 이제 연예인들 같은 존재들이 있지 네.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대라든지. 광대 있죠. 광대는 주로 이제 얼굴에 탈을 쓰고 보통 하는 사람들이 광대였는데. 그 탈춤하면 그 사람들이 광대예요? 네, 광대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냥 제주꾼들을 다 일컬어 가지고 광대라 같이 불러줬죠. 그 줄타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왕의 남자. 네. 그렇죠. 줄타기. 얼음새라고. 얼음새. 얼음새. 네. 네, 뭐 그리고 땅 짓고 줄 이제 타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제주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다 광대라 불렀죠. 다 네.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다른데 이제 일반적으로 광대. 불렀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래도 카테고리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재주를 부리는 사람, 혹은 뭐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대가 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판소리 하는 판소리. 분들. 그렇죠. 예. 옛날에 판소리. 그런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 이제 예술인이죠. 춤과 노래와 시 다 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무에 다 능하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여우씨? 누구죠? 기생들이죠. 기생이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알 것 같다면서 갑자기 탁 고개를 드시는. 기생들.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인 당시에 이제 예술인들이라고 치면 사실은 뭐 지금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생들이죠, 사실. 그리고 김영 PD님은 지금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미리 해서 오세요. 아니, 지금 공부를 하세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해줘야 될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없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옛날 연예인 하면 광대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렇죠. 오히려 더 기생이 연예인 쪽이 연예인에 더 가깝다? 가깝지 않냐. 물론 기생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연예인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은 광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 연예인은 좀 기생에 가깝지 않겠냐. 사당패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당패.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전 치면 서커스 단들이었는데 유랑극단. 근데 사당패는 남녀가 다 들어갈 수 있고. 서커스. 서커스. 아니 이게 희한하게 매회 방송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오네요, 그죠? 왜냐면 쌍시옷과 시옷은 항상 어디선가 말은 해야 되잖아요. 서커스 뭐가 이상한 걸까요? 뭔가 보통 서커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서커스인데 약간 예. 서커스단. 네, 커스 이렇게 발써 발음. 저도 지금 막 발음을 꼬이게 만들죠. 네. 하여튼 뭐 서커스단이. 네. 사우나 이랍니다. 사람들은 사우나 이러는데 사우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녀가 어울리는 게 사당패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로 어울리면 사당패? 남자들로만 구성된 게 남사당이죠. 남사당패라고 있죠. 남사당. 그게 남자들로만. 이 사람들이 결국 남자들만 이루어져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네 들어가기 전에 그 동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색을 팔았죠. 남색을 팔았다? 동성연애 이걸 제공했죠. 성적 서비스를. 예. 남사당은 원래 성적 서비스도 제공하는 거죠. 아니 여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한테 제공한다고요? 그렇죠. 남색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죠. 그 구매자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자들이 조선시대 사이에 함부로 어떻게 성서비스를 제공하다 난리가 나죠. 그거야 뭐 모르는 일이고 엄밀하게.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마님이 좀 잠시 보자고 하더라. 잠시 보자고 하면 봐야잖아요. 내가 제주를 잘 넘더구나 이러면서. 옛딸 용돈이나 그라 뭐 이렇게. 제주를 이 방에서도 한번 넘어볼 거다. 아니 그러면 혹시 사당역도 이거랑 관계 있습니까? 참 진짜 아닌가? 그 사당은 왜 제사 지내는 사당? 그래요. 예. 오늘 아까 소격동도 막.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남사당패가 그런 어떤 성적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놀라운 얘기인데. 네. 여성 광대 했던 사람 축제도 있잖아요. 왜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 축제. 바우덕이. 바우덕이? 네, 바우덕이. 안성의 그런 사당패들의 바우덕이. 바우덕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 축제가 있죠. 바우덕이. 그건 뭐 하는 사람들? 그 사당패들의 어떤 그러니까 여자 사당이라는 여자 사당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당패가 있으면 일원인데 여자인데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그 나무덕이가 바우덕이. 바우덕이라는 어떻게 사람. 나무가 나왔지? 바우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네. 신기한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티가 나요. 네. 라디오에서 V자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튼 그러면 그 남사당패 혹은 뭐 사당패 같은 게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남자 주로 이제 기회단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들은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종 서커스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돈을 받는 거죠? 먹을 걸로도 먹을 걸 받고 돈을 받고 어쨌든 그때는 또 쌀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요한 경제 교환 수단이 그런 건. 그러니까 숙종 때 돼야지 화폐 경제가 좀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나 이럴 때는 뭐 그럴 가능성 좀 먹을 거 얻어 먹고. 네, 그러니까 쌀이나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 받고. 혹시 거기에 뽑히는 거는 동네 그냥 뭐 부모 없는 애들 데려가나요? 그렇죠. 고아들 먹을 거라든지 보살핌 받을 수 없는 고아들이 이제 주로 뭐 같이. 남사당패로. 그 요즘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군도 이런 영화 보면 네, 부모들 뭐 전란이라든지 흉년이 들고 질병이 돌았을 때 애들이 살아남으면 뭐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애들이 뭐 살려고 자기들이 그 따라 붙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아무리 친척이지만 자기 바로 밑에 핏줄이 아닌 이상은 아무래도 천대를 받겠죠. 좀 구박받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서름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아니 뭐 갑신정변 일으켰던 이제 서재필 박사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제 나라를 뒤집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니까 이 사람은 도망을 쳤는데 일본으로 미국으로 이제 갔죠 나중에.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자기 부인, 자기 형님, 자기 뭐 모든 사람이 다 자살을 하거나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죽게 되고. 아 조선당에 남아있던. 예. 그래서 아들이 2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2살짜리 아들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또 역적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결국 그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2살짜리가.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100년 전만 해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니까. 예전에는 진짜 뭐 그런 식으로 뭐 다 이제 부모가 없고 친척이 다 사라지고 이러면 뭐 애들이 살아갈 길이 없죠. 옛날에는 연좌제가 이제 적용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당패 이제 하다가 뭐 젊을 땐 그나마 이제 몸이 좀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덕을 많이 쌓아놓으면 인간 세상이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죠? 많이 덕을 100% 놓으면 어느 정도 그죠? 같이 갔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 다 뿔뿔이 흩어지가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정해진 집은 따로 그 사람들은 없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예, 정주 유목민들이 따로 집이 없지 않습니까? 징기스칸 말 맞다나 예, 유목하는 사람들은 성을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남사당패가 있었고 사실 이제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건 기생 쪽 아닌가. 네. 그러니까 기생을 보면 이제 김유신과 관련된 청관녀 나오잖아요. 아, 저 말의 목을 뱉다는. 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청관을 이제 무녀로 보는 쪽도 있지만 천관여. 김유신과 사귀었던.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요, 우리 연씨? 기억 안 나.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청관이 안 한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지나가다 이름만 한번 언급. 아, 그랬나요? 저기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네, 청관녀 얘기를 그럼 오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 뭐 청관녀라고 있는데 그 무녀로 보기도 하고 기생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아, 청관녀를? 무당. 그러니까 우리 저 김유신 장군이 매일같이 찾아갔던 그 여자분. 그렇죠, 이제. 그 말 타고. 참 이상한 게 쥐가 가놓고 나중에는 말을 죽이는 게 참 화풀이를 딴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 그렇다고 자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보면 자기를 뭐 팔을 자르든지 이러면 되잖아요. 에이, 좀 그렇고. 네. 너무 심한가? 네. 말 죽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말 죽인 거는 뭔가 어떤 걸 상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말을 죽였을까요? 그건 상징이 아니고 진짜 말을 죽였을 것 같은데. 왜냐면 말은 또 있잖아요. 다른 말 쓴다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게 사람이랑 교감이 굉장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유신이 단호하고 결단력 있어 다 좋게 보면 아무리 아끼는 자기 애마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목을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딱 사나이가 뜻을 품으면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않겠다. 그걸 청관녀한테도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마음을 품지 마라. 딴 마음 가지지 마라. 근데 이제 설화 속에는 청관녀가 이제 왜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니까 보고 싶고 이런데 볼 수가 없으니까 중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청관녀가요? 네, 비구니가 되었다. 그때도 이미 저 불교가 다 들어왔었는데. 예, 불교 들어왔죠. 김유신이 이전에 법홍왕 다 들어왔죠. 2차돈의 죽음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얀피. 맞아. 불교가 이제 정착됐죠. 뭐였더라고요? 그거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뵀을 때 하얀피가 나오면 이제 부처. 그렇지. 뭐 나름 사람들에게 부처의 이적을 보여준다 뭐 이런 게. 근데 진짜 뭐 하얀피가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한 그게 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공부한 거죠. 혼자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2차돈의 하얀피. 네. 혹시 2차돈이 무슨 산모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 뭐 산모는 뭐예요? 네? 산모가 왜? 그러니까 아니 아이를 낳고 나서 아니 무리수를 던졌나요? 저 아예 완전 이해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젖이 나오듯이 목에서 혹시 그런 근데 진짜 이상 말도 안 돼. 근데 최근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의학 연구 결과 보니까 생리학 연구 결과 보니까
사람이 극도로 긴장을 하고 어떤 극도의 어떤 상태가 있을 때 흰 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그러게요. 제가 본 것 같아요. 궁금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2차도는 순교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다른 문제죠. 그게 아니라 이게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안돌핀이라든지. 전 여기서는 김영우 PD님의 더 마음이 갑니다. 정말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진짜 제가 나를 죽일까? 그건 아니겠지. 말만 저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막 하다가 법봉왕하고 친했대거든요. 처음에는. 아 그래요? 근데 법봉왕도 어쩔 수 없어서 죽이는 거니까 설마 나를 죽일까? 그렇죠. 마지막 칼을 빼들 순간에 뭔가 잠깐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근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우리 잠깐 오솔길로 빠지지 말고 대통령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기생의 대통령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연예인은 삼국시대 때도 있었다. 천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런 무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무당, 무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요즘 치면 연예인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제사라는 게 요즘 치면 축제잖아요. 세리머니. 하긴 그리스에 왜 신탁 받으러 갈 때도 그 그리스의 무녀들도 사실은 그 섹스를 제공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왜 섹스가 아니. 기생 이렇게 하면 딱 연관되는 게 사실은 잠자리 아니에요? 잠자리. 이 즐거움을 줬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기생이 노비 계급이거든요. 노예 계급, 노예란 말이에요. 성노예란 말이에요. 성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당히 우리 춘향전 보면 알지만 엄마가 이제 그 노예고 그죠? 그럼 아버지가 아무리 대감 마님이라 높은 사람에도 결국 그 종모법에 따라가지고 엄마를 따라가지고 무조건 노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의 어머니 기생이니까 기적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신간사또가 변사또가 오면 소청을 들으라. 안 들면 너는 이게 죄를 범한 거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그래 따지고 보면 변학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기생 이게 돼 있으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당시 관리하는 노비란 말이에요. 노비를 지금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내가 지금 책임자가 돼갖고 물건을 내가 지금 쓰겠다는데 왜 그걸 그런 거 보면 이몽룡이가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몽룡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지금 방송이 무리수네요. 방송이 무리수. 관기였어요, 그죠? 아니 어머니가 그거였으면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춘향전에도 자기는 기생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얘기하잖아요, 변학도한테. 그러나요? 네. 그리고 기생이 기본적으로 다 관기죠. 관에 소속돼 있죠. 기생은요? 민간 사업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 전까지는 일종의 관기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몸을 팔 수는 없으니까. 혹시 그 주모들은 몸 파는 분들은 그것도 주모가 몸 팔긴 했는데 그것도 조선 후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요? 네, 그리고 몰래 하는 거지. 주모들은 들키면 이제 그 성매매가 잘 고되면 조선시대는 유교가 공식 이데올로기인데 그런 성매매 이런 게 유교가 공식 이데올로기인데 관기는 왜 있어요?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배층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해당되는 거는 사대부 계급의 여성들이란 말이죠. 그 유교 이데올로기에 해당되는 나머지 이제 자기들이 취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같이 생각하면 된다는 이중적 태도잖아요. 항상 보면 항상 그 이중적인 잣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교적인 어떤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건 이제 우리 양반들이 얘기고 양반이나 뭐 양민들 정도까지. 그렇죠. 노비들은 그건 물건 취급하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강아지 새끼들 넣고 나서 또 자기 어미하고 홀레붙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거 아무 생각들 안 하잖아 사람들이. 홀례 시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홀례. 접 붙인다. 접 붙인다. 접 붙인다고요? 섹스한다고 생각하는 그 새끼 강아지 새끼하고 닭이 어미하고 다시 또 붙이고. 그래서 개만도 못한 자식이 돼. 그래서 개새 같은 놈이다 이런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이런 거. 여튼 그 관기가 기본적이었군요. 그러면 관에 소속된.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제 주로 술 마시면 거기서 이제 기생들이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시도 읊고, 그리고 이제 좀 거나해지면 또 다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 중앙 같으면 왕이 이제 기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요? 공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연다고 하면.
중앙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죠. 아니, 원칙적으로 다 나라 소유니까. 임금의 소유잖아. 1인 소유 체제잖아. 모든 나라 자체가 땅 떨려 다 임금 거니까. 이게 다 내 거다 이거죠. 이 모든 사람과 땅이 다 임금의 아니, 기생들이 묵는 숙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마다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노비들 중에도 외근노비, 솔근노비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외근노비는 따로 독립적인 주거를 네,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네. 외근노비 맞아. 그래도 자기는 그냥 뭐 몸이나 일 좀 노동력을 바치고 좀 뭐 농사를 지으면 이런 걸 바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솔근노비는 아예 집에 있으면서 집에 잡다한 일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메이드 같은. 그러니까 뭐 기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기생집을 하긴 했겠죠. 원칙적으로 관기 소속이라도 자기 그래서 이제 사람도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우리가 지금 그 조선시대에는 중앙에서는 장학원이라고 그 기생을 관리하는 관청을 따로 두었으니까. 그래요? 관청까지 있었어요? 네. 그럼 성노비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 다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예전 그러니까 전통 사회들이라는 게 봉건사회가 무서운 게 이런 거죠. 그죠? 신분 질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가 야만적이라고 규탄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런 봉건 신분제 사회에 했던 가장 나쁜 악습을 그대로 자기들이 전쟁하면서 했다. 그러니까 규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생들을 중앙에서 어쨌든 뭐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마담 같은 아주머니가 이게 그 한옥 큰 집에서 이렇게 양반들 오시면 막 인사를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그림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생집.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국가 소유 혹은 뭐 관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나는 못 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를 우리가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 시대 같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상업이 발달돼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오히려 상업이 쇠퇴했지 고려 시대까지는 상업이 발달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왜 병난도 같은 데는 국제 무역 항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생각이 막 나네. 아니 그런 데서는 뭐 쌍화점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쌍화점이 만두 가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두 가게가 있어서 만두를 사고 팔고 이랬을 정도면 기생들도 따로 이렇게 상업적인 활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뭐 동네 유곽처럼. 유곽처럼. 그러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게는 없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업 교역이 하여튼 발달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업소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돈이 이제 도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뭔가 사람들이 성적인 걸 요구하게 되죠. 강남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요는 뭔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요. 강남도 그렇답디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예, 강남도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예전부터도 일본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거주했지만 공식적으로 개항을 하여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사실은 근대 최초의 유곽 있잖아요. 집창촌 이런 데가 만들어진 게 부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이제 유곽을 만들어가 설치하면서 운영을 한 게 이제 쇼시죠, 사실 그런 것들이. 황진이는 기생이죠. 네, 명월이죠. 이름이 원래 명월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생들 할 때 별호가 명월이죠. 네. 명월. 명월아. 네, 명월아 하는 바로 그렇죠. 맞아요. 명월아 명월아. 명월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명월이.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만남 이런. 명월. 네. 명월이. 그러니까 황진이는 그러면 원래 자기 이름이고 명월이가 이제 그 닉네임 같은 건가요? 그렇게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황진이가 진짜 자기 이름인지도 좀 사실은. 밝은 달?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달이 딱 떠 있으면 다 보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 어두운 밤에 예전에는 불빛도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딱 한밤에 딱 달이 딱 밝은 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고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바라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명월이. 가장 예쁘다. 그만큼 자신 있다 이 소리죠. 명월이 춘심이. 춘심이는 그리고 이제 창자란 이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봄 마음? 봄의 마음처럼 그렇죠. 설레게 하는 여자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유명한 또 이제 기생 중에 개월향, 평양의 개월향? 예, 개월향. 개수나무 개자에 쓰고. 네. 개월향은 뭐예요? 아주 유명한 기생, 평양 기생. 본래 기생을 이제 대표하는 지역이 남진주 북평양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생. 그래서 본래 기생의 가장 이제 기생학교 그리고 기생조합. 기생학교? 예, 기생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권번이라 해가지고 이제 19세기 이제 기생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한 그런 이미지일 거예요. 뭔가 집이 근사하게 있고 딱 마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하는 게 이제 19세기에 1894년에 갑오경장 갑오개혁이 되면서 신분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기생들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권번 기생조합을 만들어요. 요즘 치면 조합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후속 세대를 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번이 오늘날로 치면 연예기획사 비슷한. 왜냐면 YGSM 뭐 이런. 왜냐면 권번 출신의 기생들 중에 연예인 데뷔하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보니까 맞죠, 맞습니다. 평양 권번의 기생학교를 나와서 스타로 변신한 왕수복 가수로 데뷔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대요. 우리나라 그러면 조선 이제 식민 일제 강점기. 그때쯤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1900년대 초기에 저기 처음으로 생긴 게 한성 기생조합. 권번이 4대 권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성 권번, 한남 권번. 이거는 이제 한국인들이 운영한 기생조합이고 저 친일파가 경영한 게 대전 권번, 조선 권번. 권번. 네. 여기서 이제 그 데뷔한 가수들이 많던데 보니까 왕수복, 뭐 선우일선, 김복희.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기생학교 출신? 그렇죠. 그 권번 출신이죠. 권번 출신. 대중 가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대중 가수. 그리고 왜 우리 영화 중에 월화의 맹세 이거 있잖아요. 월화의 맹세. 우리나라 그죠. 23년에 만들어진 월화의 맹세 출연한 배우가 이월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생이래요. 기생. 광고 모델도 있었다는데 장연홍, 노은홍, 김영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권번 출신이다. 네, 기생이었다. 원래는 기생이 될 분들이었는데 연예인이 된 거네요, 그죠? 기생인데 연예인으로 변신된 거죠, 일종의. 그 후로 이제 연예인.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권번을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남자들이. 그런 사람이 뒤에서 이제 왜 어깨 노릇 해주고 뽀찌 뜯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렴한 표현이다. 왜 꼭 뽀찌 뜯? 뽀찌. 뽀찌. 그러니까 그 커미션. 수수료를 받아야 되잖아. 뭐 해줬으니까. 뽀찌요? 뽀찌라고. 일본 말인가요? 일본 말이에요? 뽀찌가? 아마 영어를 일본식으로 일본식 영어였겠죠. 뽀찌. 여튼 뭐 그렇게 연예인들이 있었다. 네. 기생과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생이 그 일본에 제가 갑자기 게이샤가 생각이 나서 게이샤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셔서. 기생이 혹시 일본식 발음이 게이샤예요? 아닐 텐데. 그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기생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래서 게이가 아마 기는 맞을 거예요. 일본의 그 게이샤들은 근데 성매매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연예인 아니 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래? 해요. 게이샤 중에도 왜 급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템프로, 그다음에 일반 퍼블릭 룸사롱, 혹은 그거는 권번 시대에도 있다고요. 네, 그건 다 있을 것 같은데. 1패, 2패, 3패. 그래요? 네. 그러니까 1패가 최고 잘 나가는 기생. 테이블도 더블로 뛰고. 더블로 뛰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들도. 전문 용어 나서 무슨 말씀들을 하시면 퍼블릭 룸사롱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능한이 아니라 어지간해서는 어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고. 좀 가려서 하겠죠. 정말 최고위층 정도만.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예 이제 만나주고 이런. 그게 1패? 네. 상위 0.1% 뭐 이런. 그다음에 2패는 3패. 2패는 어지간한 양반들이면 그냥 되고 3패는 아마 일반인들도 돈만 내면 되고 접대하는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0%. 퍼블릭 뭐 이런 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일 열변을 토하셨는데. 제가요? 네. 아니요, 저는 1패, 2패, 3패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10%,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누군가가 욕을 먹어야 된다면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본인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교토에 가면 게이샤 거리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게이샤는 이제 지금 일본의 전통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승되어 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매매가 물론 암암리에 이루어졌긴 했겠지만 거기는 이제 게이샤 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부심 그런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문화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연예인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기생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이미지도 그렇고 성매매하는 그런 약간 매춘부의 고급스러운 매춘부의 느낌이라면 이제 진짜 연예인의 그런 거면 일본의 게이샤 의미가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일본에 예전에 이제 얼마 전인데 일본 수상까지 지낸 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사귀었던 이제 애인이 게이샤였거든요. 그래요? 네, 애인이 죽었는데 이제 빈소도 가고 이래가지고 결국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지금 쫓겨났죠 예전에. 그러니까 자기는 낭만적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이야기고 산을 볼 땐 그렇게 전혀 생각 안 하죠. 아 저게 그렇죠.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저렇게 애인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놀았다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한번 교토를 한번 가보시면 저기 게이샤 거리 해서 한 1km 정도 되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기모노 입고 게다짝 신고 충청도로 가는 일본인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 걸음을 그렇게 걷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평범하게 걸어도 되잖아요. 그 예뻐 보여서 보이게 하려고 네. 종종 걸음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가? 막 이렇게 엉덩이도 살랑살랑거리게 되고 막 되게 막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아기들 아장아장 거릴 때 귀엽고 예쁘죠. 그런 느낌을. 네. 그래서 얼굴도 하얗게 하고 입술도 빨갛게 해서. 예전에 어떤 그 다큐에서 게이샤의 세계를 그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제 이 아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왜 게이샤의 연애를 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뭔가 이제 환상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 얼굴이 극단적으로 하얗게 분칠을 하고 참이센을 뜯고 그리고 원칙이 연애가 끝나고 나서 절대 요금 청구서를 제시를 안 해요. 요금 청구서는 항상 일주일 뒤에 그 회사나 딱 그쪽으로 발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지금 당신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성적인 서비스 이런 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즐겼을 거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게 또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뭐 이런 거가 이런 것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자기들은 다 줄 수 있다 이런 거에서 혼연일체가 이런 데 쓰는 단어라고 뭐 정신과 몸이 하나가 돼서 준다고. 그리고 기생도 왜 가물을 위주로 하는 기생이 있고 왜 옆에 수청 드는 기생이 따로 있잖아요. 게이샤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가물을 하는 기생들이 좀 더 연예인 쪽에 가까운. 그렇죠. 옆에서 이제 보조한 애들은 또 그런 의미가 좀 있군요. 혹시 예전에 그 논개 있잖아요. 논개. 네. 이동기가 불렀죠. 논개는 그 일본 적장을 안고 이동기 입술에 바짝바짝 하시는데요. 당황하셨어요. 먹힐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다들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울지 마세요. 눈 울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 이동기가 부른 그 논개 노래도 있었는데 짚어드렸어요. 네. 논개는 일본 적장을 껴안고 뛰어내는 게 맞긴 맞아요? 뭐 그렇게 논개 사단까지 있으니 역사의 사실로 봐야. 에이,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 남강 다리에 그 가락지 모양도 있잖아요. 촉성로. 아 그래요? 거기가 촉성로인가? 네. 남강 촉성로. 네, 자주 갔죠 제가. 왜? 거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진주셔가지고 거기 장어 먹으러 자주 갔어요. 진주가 아버님 고향이시고. 네. 근데 진주의 유명한 음식 안 먹고 왜 장어 먹으러 가지? 아니 거기 장어 맛있는 장어집이 있어요. 남강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진주에 장어가 유명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장어가 유명하진 않은데. 네, 유명하진 않은데 거기 근데 장어집이 쫙 일렬로 있어요. 강가 근처면 장어집도 많아요. 네. 강 주변에. 신천 장어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선운사 뭐 이런데. 그 진주가 이번에 그 유등 축제 하는 데가 진주인가? 네, 맞아요. 성공리에 끝났어요? 굉장히 성공리에 잘 끝났겠죠? 세계에 수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등 축제를 다른 도시에서 이런 아이템 기획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런 촛불 축제가 유명한 데가 남강 진주하고 일본에는 오타루 왜 있잖아요. 그 미스터 초밥왕의 무타로 같이 삿포로 쪽. 삿포로 쪽에. 그래요. 그 미스터 초밥왕의 무대예요. 처음에 그 주인공이 오타루의 초밥집에서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오타루. 그게 저 만화죠? 네. 미스터 초밥왕이. 뭐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생 얘기. 연예인 얘기. 뭐야 이거? 그래서 참으세요. 과거 기생들은 어쨌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어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분명히 했었다. 그건 신분제 다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였고 또 성적 서비스 외에도 이제 각종 즐거움들을 주는 노래라든지 각종 기회 이런 걸로 즐거움을 줬었고 그것이 결국 지금의 연예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기능이 이제 즐거움을 주는 기능. 사람들에게 엔터테이너로 엔터테인 유의를 제공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는 좀 연예인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한번 해줘야 되니까. 계속 좋은 말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천대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이미지 메이킹 연예인의 시도하고 계신 이 위상을 확립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권력 관계가 확 역전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일제시대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니에요. 연예인은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천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기는 있었지만 천대는 많이 받았던 게 이상벽 씨라고 알죠. 저기 방송인 이상벽. 이상벽 씨가 원래 경향신문 기자였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랑 방송을 하실 때 옛날에 이제 그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니까 웬만한 인기 연예인은 다 불렀대요. 기자실로. 불러가지고 무릎 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이랬대요. 그때까지는. 야, 무릎 꿇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그랬다고 이러더라고요. 70년대 뭐 이때쯤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을? 아니, 여자는 못 때렸겠지만 남자 연예인. 그래요. 근데 참 요즘 보면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무슨 막 뭐라고 그러죠? 그 기수? 뭐 선후배? 굉장히 좀 강하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근데 본래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좀 폄하를 받고 조금 이제 차별을 받는 집단들일수록 내부적 위계가 아주 엄격하죠. 아, 그래요? 예, 보통 어느 집단이든지 오히려 전문가들 집단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뭔가 소외받고 있다. 조폭 봐요, 조폭. 대접을 못 받고. 아, 그렇죠. 그래요? 그쪽 내부 기강이 엄청 세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라도 기강이 세지 않으면 이게 그 제대로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 조직이.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무슨 개그맨들 특히 보면 그러니까 나이는 더 많은데도 기수가 후배라고 막. 개그맨은 그게 이제 또 기강이 엄격한 게 합숙을 거의 몇 달씩 한대요. 아이디어 하나를 짜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만약에 같이 이제 생활을 한다면 거기서 위계 질서가 있어야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기가 좀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다들 그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하잖아요. 다 예술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워낙 특이하고 튀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위계 질서가 없으면은 네, 그럴 그래서 것 가수는 같아요. 좀 덜 하잖아요. 그게 가수는 거의 개별적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기수 문화가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 이렇게만 봐도 위로 5살, 아래로 5살 다 친구로 먹는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학형 서로 이제 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정약용 선생의 글에 보면 위로 10년, 아래로 10년까지 다 친구로 삼으면 된다고 봐요. 20년을 아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까 말한 봉건적인 어떤 질서, 수직적인 사무라이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 한 기수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라든지 아니면 일기, 내가 선배다 후배다 이게 엄청나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일본 군대 문화에서 이제 일본 군대 문화는 먼저 선임자가 후임병을 엄청 괴롭히는 문화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네가 이제 선임병이 되면 또 괴롭혀라. 지금 그런 문화들이 계속 오면서 지금 우리도 사실 좀 고등학교 선배를 따지고 맞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일제강점기 민족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쪽에 그렇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로 20년 아니죠. 10년, 지금 밑으로 10년.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75년생이니까 5살 위로 5살 아래로 5살까지는 맞먹을 수 있지만 정약용이 10년이래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형 동생은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위로 10년 안쪽 우리 예원 씨도 있어봐. 89년생. 아 저쪽은 끝이고. 안 되겠네. 껴주세요. 그런 게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족보 꼬이고 이런 건 없나? 그러니까 얘의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는 친구죠. 여기서 한 5년 차이 나고 또 얘도 한 5년 차이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30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친구란 소리죠. 결국은. 굉장히 앞서갔었네, 우리나라.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연예인 관련된 얘기 재미있게 들었는데 여튼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의 지금 살려달라는 그 눈빛이 뭐? 우리 예원 씨가 정말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는 별일 수도 있죠. 항성이 아닌 이상은 다 이게 빛을 반사시키고 이러잖아요. 아니 누구 연예인 매니저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책 썼지 않습니까? 어떤 별도 혼자서 빛날 수 없다. 그래요? 어떤 별도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는 항상 모여 있어야 돼. 다들 빛이 나지. 그러니까 그 스타라는 게 사실은 대중들의 인기가 없으면 빛이 나겠어요? 바라봐 주는 거를 반사시켜서 이렇게 빛나는 거. 그래요? 그렇죠.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표현 참 좋아요, 그죠? 반사체, 발광체. 모든 스타는 이 팬들의 사랑
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팬들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연예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요, 요즘에, 뭐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문화 가정도 많고, 아주 유명한 스타들 중에도, 또 외국인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꽤 있고, 과연 예전에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외국인들을 뭐 보는 게 아주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조선시대 때 외국인, 뭐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조선시대 때 네. 외국인이요? 그 하멜퓨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럼 한국에 와서 그냥 솔로로 죽었을까? 아니면 그분도 어떤 여성분과 사랑을 또 나눴을까? 이런 얘기들을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오래된 외국인과의 어떤 그 사랑을 제가 알기로는 그 신라 시대 때인가? 뭐죠? 그 두 다리는 내 마누라 건데 네. 두 다리는 누구 거냐? 뭐 그 글씨 알잖아요. 네네네. 그죠? 집에 돌아와 보니 다리가 넷이더라. 네, 넷이더라. 네. 두 개는 내 건데 두 개는 누구 거냐? 그것도 보면 참 집을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맨날 놀다 와가지고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런 거잖아요. 오늘 나 9시까지 올게.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제 6시에 온 거지. 그런 식. 네. 네. 근데 그 이름이 뭐 누구였더라 그게? 처용이죠. 처용. 처용가를 불렀죠. 네. 동경 달밤에 밤들이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니 둘은 내였는데 둘은 네 것인고. 본래 뭐지 내 것이 아니었는가 내 것이었는가 뭐 하는. 그 처용이 근데 뭐 외국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오 진짜요? 그게 뭐 신처럼 이렇게 바다의 무슨 신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라비아 이제 계통이다. 그렇죠, 아라비아 계통이다. 왜냐하면 신라가 그 당시 벌써 이제 그 아라비아 제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신라하고 이제 신라 그쪽 이제 기록들 애국 이제 서양 기록에 보면 신라를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일본뿐 아니라 일본도 지판고 해갖고 황금의 나라라고 하지만 신라도 이제 황금의 나라라고 부르거든요. 신라도 사실 금관이라든지 이 금으로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라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이 많이 하고 있죠. 지판고. 혹시 그게 재편이 된 건가요? 예. 그리고 신라도 황금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고. 예, 그래서 그 공예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건 뭐 교과서에도 좀 본 것 같고.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벌써 아라비아 계통들은 아예 거기서 일정한 주거지를 이뤘다는. 그러니까 잠깐 많죠. 들어와서 뭐 거래하고 나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만큼 눌러 살았다. 문화교류, 경제교류 활성화됐다. 근데 왜 진시황 때 저기 뭐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 뭐야 꼭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끼어들려면 뭔가 얘기를 해야 저기 되잖아요. 뭐야 그 있잖아 이렇게 이런 느낌. 예, 그래서요. 진시황 때 왜 대규모 토목공사 일으키고 전쟁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부역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이런 게 끌려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고조선을 넘어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뭐 중국인들 들어오는 거랑 근데 그 서역에서 들어온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생김새가 아무래도 좀 많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전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서양 사람들 눈동자 색깔을 다르고 생목인, 그죠? 생목인 맞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신라 때도 이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역사학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반도에 이제 이런 DNA를 조사해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 한 50개에서 80개 민족 혈통이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딥니까? 우리 이제 저쪽 중앙아시아, 저쪽 유럽 저쪽에서부터 다 왔다는 설도 많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뭐 섞였겠죠. 근데 그렇죠. 혹시 이 청주 쪽에 그 서역인들이 더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청주예요? 네.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주를 그쪽 사시는 분들의 묘한 그 얼굴 특징이 좀 있어요. 청주 사람들이 경남 분들이랑 저 호남 분들이랑 좀 약간 그 생김새 차이가 좀 있듯이 청주 분들은 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코 같은 걸 보면 약간 그 매부리 코에
한국인들 치고는 굉장히 높은 코예요. 청주분들이. 뭔가 코카수스 인종 뭐 이런 뭐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제 아내가 지금 저 청주 사람인데. 그래요? 네. 그러면 동양 사람을 만나는 셈이네.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나 그 친구 부모님들이나 하여튼 몇몇 사람들을 보면 약간 그 중동 느낌. 예, 그 카톡 사진에 보면 그 부인 중동 느낌이 있잖아요. 네, 좀 되게 이국적인 미인이셔가지고. 그래서 한예진인가? 네. 그 집도 비슷한데 그 집도 맞아요. 그 집도 좀 청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주는 특히나 이게 사회적 이동이 굉장히 좀 적었던 도시잖아요. 다른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전 뭐 이런 데 비해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양반의 고향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이동이 좀 적어서 그런지 이건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청주 쪽에 혹시 이 아랍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지 않았을까. 그건 아닌가? 그건 좀 아니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 역사에서야 뭐 그런 DNA가 좀 많이 보입니다. 청주 사람들 보면 약간 얼굴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주 사람들은 알아봐요. 어디 가서 물론 이제 영진 씨도 그런 거 보면 좀 그죠? 다른 쪽 네, 사람 그렇게 말씀을 청주 사람들 좀 이렇게 알아봅니다. 저는. 네. 여튼 그래서 영진 씨 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아니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 계속 한국인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좀 본성을 드러내요. 그 서역인들이 네. 어쨌든 많이 우리나라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꼭 그 나라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과도 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아니 외국 그때 맞아. 대화는 아니, 남자들이 주로 오겠죠. 그렇죠. 여자들은 안 오겠죠. 여자들 올 수가 없죠. 네, 대화가 궁금하네요. 남자 와서 한국 여자들하고 사귀겠죠. 뭐 대화 대화 배우면 되는 거죠. 대화. 근데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미군 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쳤는데요. 네. 이제 보면 훈련을 나가거나 일과 시간 후에는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가면 술을 먹든지 뭘 사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걸 파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만 팔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듣고. 가령 샌드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샌드위치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다 몰라요. 샌드위치만 들어오는 거야 항상. 그리고 그 사람들 발음은 배운 게 아니니까 그거 듣고서 계속 그 비슷한 발음을 계속 흉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는 세무지라고 얘기를 해요. 세무지, how many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발음이 좀 약간 비슷하네요. 세무지라고 하는데 알아들어요 또 미국 애들이. 그게 더 뭔가 발음 가깝네요. 세무지가 더. 샌드위치보다는. 샌드위치. 그러면서 그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대화했겠죠. 그냥 뭐 그리고 또 남녀간에 뭐 대화는 뭐가 필요하죠. 사실 그 눈빛만으로 알 수 있는. 서역인들이 올 때도 얘기를 듣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령 뭐 하룻밤 잘래 이것만 배워오는 거예요. 그냥 미리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하룻밤 여자에게 자고 싶을 때 뭐라고 할까? 하룻밤 잘래? 이렇게 말 안 된다. 이렇게 그것만 외워오거든요. 항상. 아니 뭐 그러니까 말도 있고 뭐 그게 이제 고려시대 때 성화점이라는 그 가사 보면 나오잖아요. 뭐 성화점이요? 쌍화점. 상화점. 이게 만두 가게 만두를 사러 갔더니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구나. 누군가 통역도 해주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대충 이야기하다 보면 쌍화 이렇게 얘기해주면 쌍화차 하듯이 쌍화차 하듯이. 야, 니 자고 싶대 니랑. 그런 거였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돈 얼마냐고 물어봐. 아니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기도 했나요 그러면? 그렇죠. 한국 사람이랑? 네. 아니, 그럼 만약에 처형이, 저기, 그, 서역 사람이라면 이미 한국 여자가 가정을 꾸린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멸시받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선시대쯤에는, 그러니까 왜 여진이나 이런 몽골 쪽에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유목민족이니까 가축을 잘 다루잖아요. 백정. 그래서 백정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진족이요? 네. 그 영화에 영화 그 군도에도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본래 이제 이런 백정들은 기본적으로 북방 오랑캐들이 이제 하던 저거 나오죠. 실제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잖아요. 원간석계는 그때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교라서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 원나라 사람들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고기 잡을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접대를 할 때는 막 내장을 발라내지 않고 그냥 요리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대요. 가봐본 적이 없어서.
그 정도로 우린 고기를 안 먹었던 나라예요, 고려는? 그러니까 고기를 불교잖아요. 아니 고기를 먹으려면 아주 소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이게 얼마나 많은 풀을 섭취해야 되고 고기 자체로 먹으려면 노동력을 또 써야 되는데 그걸 고기로 잡아 먹는다는 거는 엄청난 부가.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 않은 이유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 잡식성이긴 하지만 인간이 먹는 음식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경쟁자. 그래서 많이 안 키웠대요. 돼지를요? 네. 아니 근데 소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키우는데. 예전에 식량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명나라 군대 군량미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우리 군량미 대줄 돈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럴 때 명나라 군인들이 어떻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막 토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술 이빨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토한 거를 서로 잡아 먹겠다고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고 이런 기록도 나와요. 진짜요? 임진왜란 기록으로. 그 명나라 군사가 토한 그 음식을 먹겠다고 서로 달려들어갖고 막 아기 다툼을 벌이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이후에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 뒤져서 왜. 꿀뿌리죽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꿀뿌리죽. 그 이제 미군 부대가 쓰레기를 버릴 때 막 음식 찌꺼기하고 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끓여가지고 그냥 먹었다 이런. 미국은 지금도 분리수거 안 하잖아요. 음식 쓰레기랑 다 같이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저기 한국인들이 그걸 수거를 해서 가요. 쓰레기를. 어디서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에서는 미군은 군사 관련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한국인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다 하거든요. 다 분리해요. 그리고 보면 돈도 물론 돈도 가끔씩 나오지만 그 음식 같은 거 소세지인데 그걸 그냥 먹다가 버린 것도 있고 안 먹고 버린 것도 있어요. 왜 사왔는데 사서는 왔는데 먹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대찌개. 그거 가지고 부대찌개 만들잖아요. 실제.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뭐 먹고 살기 50년대 이럴 때 뭐 그런 뭐 일도 있었다. 그게 아니라 말을 안 해. 그지. 그래서 옛날에 그 부대찌개 가게에서 이게 소세지가 나왔는데 이빨 자국 있다고. 진짜 그랬었어 옛날에. 언제요? 진짜요? 최근에? 70년대. 70년대. 그거는 음식 요즘도 뭐 가게들이 음식 재활용하잖아요. 반찬 이런 거 재활용하잖아요. 막 단무지 같은 거. 그거 다시 물에 이렇게 씻어도 다시 내요. 아니, 음식 반찬 재활용하는데. 나는 봤어요 그거. 언제 최근에? 한 10년 전에. 되게 옛날. 어쨌든 그 돈가스의 탄생이란 저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돈가스의 탄생? 네, 돈가스 있잖아요. 네. 일본도 맛있겠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생선이 발달한 건데. 근데 이제 얘들이 신사유람단을 유럽에 보내고 나니까 자기들과 키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럽인들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육식을 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이지 그 왕이 육식을 하게 해라. 지들 DNA 생각은 안 하고 육식을.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하라 했는데 안 먹던 걸 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먹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야끼니쿠나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데. 야끼니쿠는 뭐예요? 그 우리식 불고기 있잖아요. 소육.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돈가스는 기존에 이제 고기를 쓰긴 쓰지만 그 사람들이 먹던 밀가루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가스가 만들어졌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외국인과의 사랑 얘기하다가 돈가스 향이 돈가스까지 나왔는데 여튼 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또 약간 생김새가 좀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포용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했을까? 옛날에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이전까지는 저는 굉장히 이제 국제 무역을 한다는 거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뉴욕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그렇게 그 생김새 다르다고 뭐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러잖아요. 모습 다르다고 해서 자꾸 쳐다보고 이러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된 거고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네, 그런 말도 있었고 되게 비하하거나 그리고 단일 민족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다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캠페인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예전엔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국제 결혼이다. 국제적인 외국인과의 연애 결혼은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사실 이제 처용보다 더 그거 된 게 왕들이 직접 했잖아요. 예를 들어 김수로 왕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돼 있습니다. 저 인도에서 인도 아유타국에서 맞다.
허황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따지면 이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왕실부터 벌써 아주 국제적으로 허황후가 옛날에 이지혜인가 연예인이 그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제 인도 공주를 만났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설에 보면 이제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뭐 그 왕이 꿈을 꿨는데 너의 배필은 저 동쪽에 어느 김해 가야국의 김수로 왕이다. 이래가 그걸로 가라 해가지고 배에다가 이걸 타고 뭐 이래 괴짝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김수로 왕이 어느 날 모시에 뭐가 나올 거니까 부하들 시켜가지고 괴짝을 갖고 오라 하니까 거기서 뭐 나왔다. 왕비가 나오고 신하들 나오고 뭐 보물이 나왔다. 불교식 인연설이겠죠.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재밌는 게 그 김해 김씨 지금 그 있잖아요. 김수로 왕 시조 모신 왕릉이잖아요. 그 왕릉 사당 이런 데 가보면 물고기 모양의 무늬가 있어요. 문에 새겨놓은 거. 근데 그걸 이제 경로를 추적해가지고 인도 쪽으로 가보니까 진짜 그 아유타국으로 추정된 지만 그 2000년 전 같은 무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또 백기를 따라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백기를 따라갖고 조류를 따라 이러다 보면 진짜 이 김해 쪽까지 오게 되더라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죠. 그러면 김수로 왕의 후손들은 일단은 뭐 크게 보면 섞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왕씨들. 김해 김씨, 김혜허 씨, 안농김 씨시잖아요. 아니요, 의성김 따라 분명히 말씀 몇 번을 드렸습니까? 한 번 드렸잖아요. 근데 의성김 하면 이상하게 자꾸 무슨 마늘, 육종 마늘, 마늘 생각도 나고 무슨 그 김 브랜드 같아요. 구운 김 브랜드 의성김 하면. 양반김이 아이고 이거는 아니 그래서 보면 아까 원나라 간섭기 때 보면 고려의 왕들은 다 이제 일단 왕자일 때 그 몽고에 원나라 가였다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나라 공주들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치. 그 왕씨랑 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을 바꾸는 쪽이 있잖아요. 밭전자 전씨. 그러니까 산 넣어서 그렇죠. 이제 전씨, 전두환 할 때 전씨. 맞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옥씨.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보면 몽골 피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몽골 피는 많이 섞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몽골이 침입을 60년간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서로. 지금 몽골 사람들 보면 우리랑 얼굴 거의 똑같아요, 진짜. 교수님도 약간 몽골. 오늘 여러 명 죽이는구나. 이게 보통 스나이퍼들은. 교수님 몽골 쪽, 인도? 나만 살아남았어. 이 스나이퍼들은 보통 한 명씩 조준해서. 네, 그런 거 없어요. 광역 거의 조준입니다. 뭐, 난사수준, 난사수준. 하여튼, 이 교시의 결론은, 우리는 잡스럽게 사진 섞여 올릴 있다. 수 없죠. 다들 웃으실 텐데. 하여튼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아직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의성. 아직 저는. 아직까지요. 다음 시간에.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To be continue.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그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피 검사를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DNA 검사. DNA 검사. 네. 족적을 찾아 나서야 되겠네. 제가 볼 때는 유럽 쪽 좀 섞이신 것 같아요. 네. 유럽 쪽 여기 머리가 잘 없거든요. 야, 진짜. 합스부르크와. 야, 그렇게 죽이면 좋을 것 같아요. 후환이 두렵진 않나 보지? 알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된다고. 네. 30분 넘네. 오늘 이 교시, 이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 김영 PD님 좀. 다음 시간은 좀 더 이어서. 요거 외국인과의 사랑은 2부로 저희가 나눠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랑 얘기는 한 게 없다, 그죠? 그렇죠. 쌍화점 이런 것도 얘기 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이태원 얘기도 못 했잖아요. 맞다. 이태원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 이방인과의 사랑 2편, 속편을,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